자, 지난 시간에 그 의식이라는 것을 두고 의식이 어떤 실체적인 것이 있다, 독자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찰스 같은 이런 친구들은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이라는 실체가 무엇일까? 그 실체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해가지고 하드 프라브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신경작용 그 자체가 의식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경작용이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만 보면 되니까 그는 이지프람이다. 그렇게 그 의식이라는 게 풀렸다. 의식이라는 존재가 뭐라는 게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의식이라는 것, 즉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뇌라는 거의 기능을 잘 통찰을 해봐야 돼요. 뇌가 진화한 과정부터 처음에 이 지구상에 지금 가장 단순한 그런 뇌 기능을 하는 생명체가 해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파리는 이렇게 생긴 우산 같은데 우산 모양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신경계통이 흩어져 가지고 있고, 이 신경계통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이가 걸리면은 그 걸린 부분을 접어 가지고 입으로 가져와서 먹고, 그다음에 표고는 다시 또 어디 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다 말이에요. 그게 뇌가 하는 거에 다다. 기억이라는 거는 거기는 없죠. 그냥 왔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현상만 처리하고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복잡하면은 이제 벌레, 그 지렁이 같은 C 엘레강스 같은 그런 버러지들, 웜. 그 웜들은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머리 신경절이 있다. 그래서 머리 신경절이 몸에 흩어져 있는 다른 아래 신경절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신경절을 지배하는 신경절이 있다. 그거를 머리 신경절이라고 하자. 아직까지도 그래 복잡한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내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뇌라는 말은 붙이지 않고 그냥 머리 신경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근데 그보다가 더 복잡해지면은 이제 절지동물, 메뚜기나 파리나 이런 데 오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감각도 복잡한 감각을 하고 행동도 마음도 복잡한 마음을 낸다. 그런 거를 지배하는 그 신경절, 이거를 뇌라고 하자.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포유동물로 오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 고슴도치, 원숭이, 그 아래는 생쥐도 있을 거고, 그 고양이도 있을 거고, 개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그죠? 다 그래 쭉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원숭이 레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장류, 보노보, 침팬지, 사람이 속한 영장류로 오는데, 그렇게 오면서 뇌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뇌가 더 커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신경회로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복잡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회로의 종류 수가 많다는 거고, 그 종류 수가 기억이 돼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경험을 한 것이 그게 그냥 경험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뇌에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기억으로. 그게 뭐로 남느냐 하면은 신경회로로 남는다. 신경회로라는 물질로
남는다. 그래서 물질화된다, 신체화된다, 체화된다. 나의 경험이, 나의 마음이 체화된다. 그 체화된 것이 신경회로고 특히나 뇌를 정점으로 하는 우리 몸에, 온몸에 흩어진 신경회로의 기억이 저장이 된다. 그게 학습과 기억 능력이 점점 더 좋아져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남겨놓는 거지. 신경회로로 체화시켜 가지고. 그게 뇌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도 그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래 인간이라는 거는 워낙 경험이 많고 내가 직접 경험했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경험까지도 체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나의 마음을 만든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의 속성, 물리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마음하고 동일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을 포함하는, 의식이라는 거는 마음의 하나의 속성이고, 마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식이 하나의 속성이고, 우리가 목표를 보고 인식하는 거, 아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속성이고, 인식하면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 이게 다 마음의 다 하나의 속성들이죠. 그리고 감정도 속성들이고, 느낌, 이런 걸 다 포함해가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도 마음의 하나의 종류다.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깨어 있을 때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인데, 이 알고 있다는, 내가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알고 있다는 그거를 뭐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죠? 뭐가.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을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드 프로그램이고,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하는 거고, 뇌 자체의 어떤 신경회로의 흐름,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신경회로만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갈증이 난다 했을 때, 우리 갈증이 나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갈증이 생기는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수분이 적다는 그거를 이렇게 센싱하는, 측정하는 측정 부위가 있어요. 뇌에. 그 뇌의 그 부위에서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적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감지를 하면은 물을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은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제를 작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갈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센싱 해가지고, 감지해가지고, 내 몸이 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내가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사니까. 그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이라는 것이, 내 몸에 물이 하다는 그 감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군도로 해가지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게 갈증이에요. 그 갈증이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라는 거라. 그 과정이 그냥 의식이라는 거예요. 갈증이라는 의식이라는 거라.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답이에요. 더 이상 있을 게 없어. 그게 다른 데 또 구조로 있다면은 그 구조가 도대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몸 밖에 있나, 몸 안에 있나, 몸 안에 있으면은 그게 뭘까? 신경구조 같으면은 새로운 신경구조가 그러면 의식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그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귀신이 있다, 신이 있다 하는 이런 건 우리의 착각이다. 자, 그게 의식이라는 거고, 의식은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뇌신경회로가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갈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뇌에서부터 뇌 신경회로가 확 어떤 필요한 부분에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으로 퍼져가지고 그게 우리 몸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신경계도 의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갈증이 일어날 때 우리 뭐 혀가 막 바삭바삭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주변 신경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뇌에서 일어난다고 통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뇌를 정점으로 한 우리 몸 신경계통 전체에서 일어난다. 신경계통은 또 우리 몸의 다른 구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온몸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또 우리 세상과 떨어져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라는 건 세상과 항상 이 주고받고 하는 연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는 이제 우주 자체가, 우주 전체가 나의 마음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내가 우주와 떨어져 있지 않은 존재다 하는 그런 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내 몸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의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항상 환경하고 교감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로 나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게 뇌에 축적되고 내 몸 전체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지. 절대로 혼자 떨어져가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펼쳐나가면 온 우주하고 내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멀어질수록 좀 미미하게 영향력이 적게 연결되어 있겠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태양의 흑점이 뭐 많아지고 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생활에 건강에 엄청난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전파 교란 같은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뭐 우주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우리 나의 생활에,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의식을 생각할 때 의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 의식의 수준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은 스테이트, 의식의 스테이트, 의식의 상황 뭐 이런 건데 이 상황은 내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몽롱할 때는 의식 수준이 낮은 거고, 지금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의식 수준이 높은 거고, 그거를 거미줄로 보면은 거미줄이 이게 튼튼해가지고 이게 흔대가 없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는 이걸 의식 수준이 높다고 보고 이렇게 높아야지 먹잇감이 잘 걸리잖아요. 먹잇감은 의식의 내용이라. 의식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내용, 내가 뭐를 의식하고 있다.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의식의 다른 하나의 측면, 의식은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있고 의식의 내용이 있다. 의식의 상태는 레벨이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이게 뇌활성으로 보면은 내가 뇌활성이 없는 데서부터 굉장히 정상적으로 높은 데까지 결국 뇌활성의 수준이 의식 수준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의식이 적어도 최소 의식 상태는 돼야지 먹잇감, 내용물이 걸려들 수가 있다. 최소 의식 상태는 내용은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뭐를 의식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그런 수준. 그게 최소 의식 상태이고, 표현까지 해야 정상이다. 이게 의식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면은 이게 미미한 마음, 이게 최소 의식 상태고, 뭐 내용물조차 없으면은 식물 인간이고, 내용물이고 뭐고, 뇌 전체가 다 죽어보면은 뇌사고, 뇌사는 그래서 뇌간이 죽었을 때, 여기는 뇌간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뇌간, 숨 내 다리 내,
숨내, 다리내, 중간내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죽으면은 뇌사고, 이 위에 올라오면 감각 시상부터는 대뇌죠. 그죠? 대뇌는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뇌는 다 드러내버려도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살고는 있단 말이에요. 밑에 뇌관이 살아있으면은. 단지, 삶의 어떤 퀄리티가, 삶의 수준이랄까, 퀄리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뇌 없으면은 사나 마나죠, 사실은. 그죠? 대뇌 없이 살아봐요. 살면 뭐예요? 밥만 축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뇌사 했으면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호흡기 이거를 갖다가 집중 치료하는 거를 떼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대뇌가 죽은데 다시 살아날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아봐야 그래 식물 인간인데 뭐 하겠어요.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대뇌 뇌사는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갖는다 하는 거고 이거를 의식의 내용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 표현은 근육으로 한다. 말을 하든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든 눈을 깜빡이든 다 근육의 운동이니까 근육 운동으로 갈 수 있는 이때까지 이런 레벨까지 뇌 활성이 있어야지 정상 의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놓도록 하고 그 내용물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사티죠. 그죠? 내용물이 이게 뭐가 걸렸다 하는 거를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 이게 사티다. 이 거미 자체가 사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의식은 의식의 내용으로 봤을 때 1차 의식이 있고 2차 의식이 있다. 2차 의식을 고차 의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보다가 말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우리 집에 있는 양이 2마리 참깨하고 서리가 장난치며 노는 거 보면 이렇게 놀다가 참깨가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리다가 얘가 서리가 화를 내가 이제 공격을 하면 얘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갔는데 식탁 뒤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얘가 식탁 뒤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나와 하고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 침팬지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러 가는데 이게 원숭이가 나무에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머리끈이 있고 떨어지면은 잡는 그 잠복조가 있어.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팀으로 잡아요. 그만큼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 이 잠복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조가 올라가서 이제 모는 거예요. 머리조가 올라가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침팬지가 원숭이를 고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예, 이제 밑에 잠복하고 있는 친구고 머리끈이죠, 그죠? 시작하고 이제 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살고 여기 머리끈 또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 이건 잠복. 예.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벌써 각이 찢어져가 먹고 있는
예, 굉장히 잔인하네. 저 먹이니까 뭐. 그래 이제 이런 의식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꺼버리죠. 이걸까요? 네. 이거 이거 뭐? 이게 이제 고양이 귀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쥐는 뭐 고양이 수준으로 이게 절대로 그런 의식 수준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사람이고 이게 고양이고 쥐인데 고양이만 되면은 이제 주름이 이렇게 대뇌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쥐는 주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표면적이 작다는 거죠. 그러고 꺼멓게 놓은 이거는 이제 감정을 관할하는 그 둘레계통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토끼는 보면은 둘레계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양이는 둘레계통이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뇌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죠? 개 마찬가지 이럴 거고. 그래서 얘네 정도 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애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말도 좀 듣고 사람 말도 좀 알아들을 줄 알고 이제 감정 교감도 잘 되고 하는 거니까. 토끼, 뭐 감정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본능 수준으로 이렇게 노는 거고요. 그리고 전전두엽으로 보면은 과연 얘네들은 전전두엽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원숭이만 돼도 전전두엽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사람은 전전두엽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죠, 앞쪽에. 그래서 사람은 4개의 뇌로 되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아래쪽에 그 본능을 관할하는 뇌칸, 생명을 관할하고 본능을 관할하는 뇌칸, 제일 밑에 숨뇌, 그 다음에 다리뇌, 중간뇌, 요 3개 뇌. 요거를 파충류뇌라 그러고 그 위에 둘레계통이 있고 그 위에 신피질이 있고 신피질 제일 앞쪽에는 이것도 신피질인데 제일 앞쪽에는 전전두엽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4개의 뇌로 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에 신피질이 있어야 이게 적어도 이제 있어야지 고등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에만 휘둘려서 그 마음을 갖는다 하면은 뭐 고등동물 개나 고양이를 고등마음이라고 할 수가 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다 인위적으로 가르는 구분하는 겁니다만은 적어도 원숭이 뭐 우리 영장류 정도는 돼야 고등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등마음, 하등마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의식, 마음 대신 의식을 써가지고 1차 의식, 2차 의식이다. 1차 의식, 2차 의식. 여기에 뭐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1차 의식은 여기 고양이나 쥐나 뭐 토끼나 이런 거는 현재에만 산다, 그죠? 그 현재를 잘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억하고 사는 동물들,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나 미래의 어떤 거하고 지금 현재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예. 우리 사람은 현재를 의식하면서 과거의 거하고 연결시키고 또 미래의 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현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등 의식, 1차 의식은 그렇게 못하는 것. 이걸 1차 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의식이고 이게 1차 의식이다. 에델만의 얘기입니다. 제랄드 에델만. 에델만인데 에델만이 그 항체 구조를 밝혀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노벨상 타고 난 후에는 이 신경뇌과학을 연구를 했고요. 뇌과학 중에 의식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딱 2단어로 정리했어요. Remembered present가 의식이다. 기억된 현재.
현재를 기억하고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현재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의식이 없는 거다. 딱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현재를 기억하고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고, 현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당연히 의식이 없는 거죠. 굉장히 참 이게 참 단어 딱 두 개로 의식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 자, 위 앞벽에 나오는 뇌과학적인 거는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sciousness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지 어떤 물질이 아니다, 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신경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면은 의식을 담당하는 뇌가 신경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뇌신경 세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과정, 신호의 흐름 그 자체가 의식이지, 의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요게 의식이다 하는 신경세포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갑니까? 의식이라는 거가 따로 저장이 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들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가 다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들,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가 흐르면은 그게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이지, 과정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의식이라는 거는 신호 전달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 잠깐 설명하면은 내가 이 나비가 연꽃 봉우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은 내 눈이 이거를 보고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에 연꽃 꽃봉우리가 있고 그 위에 나비가 철새가 요 잠자리가 앉아 있구나 하는 거를 이 다 신경회로의 활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의식이라는 거라. 예. 의식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뭐를 만졌을 때, 이게 사과가 있고, 사과가 뭐, 딱딱하구나, 어떻구나 하는 것도 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 신경, 뇌의 회로가 활성을 갖게 되니까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따로 없다. 자, 1차 의식을 좀 복잡하게 이제 그리면은 이렇습니다. 좀, 그림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건 내 몸 안의 현상들이고,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를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이제 보고 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 세상을 보고 아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깥 세상을 보고 아는 것. 그게 1차 의식이다. 그게 기억된 현재다. 바깥 세상을 현재 기억하는 것. 이게 1차 의식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도록 하고, 여기 나오는 뇌구조하고 이거를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바깥 세상이자 non-self, 바깥 세상을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내가 뭐를 보고 있다든가 듣고 있다든가 하는 걸 아는 것, 바깥 세상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뇌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뇌하고 뇌에 있는 어떤 기억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를 기억하는 것,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1차 의식이다. 다 설명했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차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현재 기억한 거를, 현재 기억을, 이거를 내 몸에 있는 기억하고 다 연결시켜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대리 섞어 가지고는 이거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브로카 에어리아, 버니케 에어리아 하는 게 이게 언어 영역이거든요. 브로카는 말하는 데 필요한 말 운동 영역, 언어 운동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버니케는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이게 언어 영역이죠. 이 언어 영역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고차 의식이라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언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는 언어 영역이 없죠.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발달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도 몇 가지 언어는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언어 영역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테고 이게 미미하게 형성된 진화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람은 독특하게도 이 언어 영역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죠. 사람하고 거의 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동물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인데, 침팬지하고도 언어 영역은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사람한테만 특이하게 이게 진화를 한 거라. 그래서 사람한테만 이게 이 언어 영역이 있어서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억된 현재를 표현하는 것. 이거를 고차 의식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를 에델만이 합니다. 에델만이 이 책에서 Wilder Than the Sky라는 의식이라는 그 현상적 선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받은 선물이다, 뭐 신에게로 받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시스템, 면역 계통, 항체의 구조를 알아가지고 이분하고 포터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72년도에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과학적으로. 왓슨하고 크릭이 DNA 구조를 밝히고 난 후에 크릭이 더 이상 그 생물학적인 연구를 안 하고 의식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갔었고 DNA 구조 밝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왓슨은 DNA 구조 밝히고는 연구는 접어버렸습니다. 연구는 접어버리고 연구비 심사하고 뭐 하는 이런 데 관여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절판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제가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도서관에는 아마 몇 권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고 쉬운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도 뭐 나왔는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읽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식에 대해서 마치고 오늘 사띠하고 다미주 신경이론 요 정도까지 아마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지 싶습니다.